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나온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인벤트지랩이 얼마나 가까이 상업화의 진전이 있나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회사는 타임 스케줄 라인대로 상당히 클리어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벤트지랩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최근에 김주희 대표가 장내 추가 매수 공시를 했습니다. 동물 의약품의 이제 상업화가 다가오는 이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내 추가 매수 공시와 특이하게 이제 좀 쳐다볼 것은 뭐냐면, 인벤트지랩의 장기주사 제형 그 동물 의약품입니다. 6월 12일 기준으로 그 법학사에게 권리가 일부 양도를 했어요. 권리를 일부 양도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특허를 공동 관리하고 글로벌리하게 대응을 법학사가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상업화가 다가왔다는 신호탄이 6월 12일 날 등록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김주희 대표도 장내에서 추가 매수 공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동물의약품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는 이거 GLP-1이나 어떤 그 펩타이드 물질에 관해서 인체 시장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데스로렐린을 잠깐 살펴보면 참 중요한 의미가 몇 개 있죠. 이 특허, 그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2026년, 즉, 제형 개발하고 상업화에 충분한 데이터, 수율과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까지 이제 거의 한 5,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때까지 이제 법학사가 기다려줬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특허 일부 양도로 인해서 상업화에 다가갔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특허는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예기치 않게 자꾸 상대 회사를 들먹거리게 되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이 장기 주사 제형은 늘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쟁 회사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일부러 비방하거나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까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들으시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번에 발표된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약동 데이터를 계속 비교해 드렸잖아요. 장기 주사 제형 치매 치료제에서 어떻게 약물 패턴이 일어나고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상업화는 누가 유리하고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형의 우수성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베링거 인기라임의 그 펩타이드 제형에 있어서 지금 그 언론상에 보여지는 경쟁자가 인벤티지렉과 G2G 바이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 데스롤레는 특이한 것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데스롤렌이 특이한 게 두 회사 다 이 데스로렐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G2G 바이오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G2G 바이오는 2019년 12월 달에 특허를 출원했고 2020년에 제형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원천 기술로 보호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벤티지랩이 이 마이크로스페어형 이 데스롤린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면은 얘보다 나은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나중에 이 특허를 등록을 하게 되죠. 어쨌든 제형의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법학사가 이미 발표된 이미 특허와 제형을 갖고 있는 G2G 말고 인벤티지랩을 선택해서 지금 생산 고도화까지 기다렸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스롤렌을 좀 살펴보면, 법학사 같은 경우는 이걸 스테이지 거세용으로 이제 주로 쓸 텐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후 1개월에 아마 이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를 이용해서 거세를 시키고 6개월 정도 되면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화학적 거세제가 좋은 거는 물리적인 그 수술요법보다는 같은 사료를 투여했을 때, 같은 사료를 먹였을 때, 나중에 고기로 나오는 생산 효율이 이 화학적 거세제가 상당히 좋겠죠.
그런 이유로 지금 이 데스롤렌 장기주사제를 이제 상업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임플란트화 시켜서 체내에 삽입하는 걸 방법을 썼는데, 이런 상업적인 그 가축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임플란트 시술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높아서 비싸겠죠. 그래서 아마 애완동물 시장과 이런 상업적 용도의 그 화학적 거세제를 사용하려고 인벤티지력과 지금 기술 고도화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돼지라는 물질은 돼지 물질이란다. 돼지 이 가축은 되게, 돼지라는 동물은 좀 특이한 게 장기가 사람의 인체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업용 돼지는 출하식이 한 120kg 정도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보면 약간 고도비만 환자와 좀 비슷한 어떤 인체와 유사한 지금 그 컨디션인 겁니다. 조건이고, 이 데스로렐린이 펩타이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중량의 돼지에, 인체와 유사한 돼지에 이 펩타이드 물질을 최장 1년까지 유효한 약효를 가졌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출시 시기가 다가왔을 때 잔류 약물이 몸의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식약처나 이런 데 저항 기준에 있어서. 그죠?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원하는 방출 패턴, 초반에 과한 방출이 없으면서도 장기간 유지돼야 되고, 유효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는 잔류 약물이 몸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를 해서 상업화까지 왔다는 겁니다.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G2G 바이오의 데스로렐린과 비교해서 이런 우월함을 갖고 있고, 최근에 생산효율을 60 몇 프로까지 고도화, 그 잔류 용매 제거 기간을 3, 4일에서 시간 단위로 줄여놨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면, 제가 지금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G2G 바이오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스피어 봉합률이 90%지만 데이터 고도화를 하려면 원치 않는 스피어를 잘라내야 되는 필터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입 효율이 만약 90%라면 20에서 30%는 마이크로스피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이건 잔류 용매 제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균일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오는 아주 큰 기술적인 허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펩트론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2023년 정도에 나왔던 그 루프원에 대한 마이크로스피어 크기를 보면은 오차 범위가 30% 정도 됩니다. 지난 방송에 분명히 있습니다. 24 마이크로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 최대 효율이 27에서 21까지, 그 편차가 6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이크로스피어는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반에 나왔던 다시 그 제형 특허에는 마이크로스피어 크기의 오차가 없었기 때문에, 여튼 이건 좀 장황해졌습니다만은, 이런 이유로 버박사가 G2G 바이오를 계약하지 않고 인벤티지랩과 동물의약품을 계약했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로드맵으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빅팜에 대한 계약이겠죠. 인벤티지랩의 지금 상업화, 대량 생산 수율,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게 다 이제 원가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율 높고, 그리고 GMP 시설을 통과한, 그리고 장비 특허도 갖고 있는 인벤티지랩이 빅팜과 글로벌 빅팜과 어떤 펩타이드 대사 물질에 관해서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니까 코스닥 종목은.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싸냐라고 물으면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평가 상태라고 봐져요. 이 동물의약품 자체는 여기도 돼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마다 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벤트지 랩의 어떤 재무 구조에 있어서 똑똑한 효자한 노릇을 하리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다른 인체 어떤 대사 물질에 대한 장기 주사 제형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는 거의 글로벌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가 너무 빠져서 이제 힘드신 분도 많을 텐데 이런 데이터는 언젠가는 보상받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만 원일 때도 더 사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싸졌으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주가랑 그렇지 않죠? 이럴 때는 데이터만 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자, 조만간 나올 결과를 기다리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